광주의 터미널에서 광주고속버스를 타고 상경하던 때를 기억하는 분 계시나요? 광주에서 갈 수 있는 고속도로라고 해봤자 호남고속도로밖에 없고 그것에 의존하던 시절, 대전은 꼭 지나야 했고 오랜 시간 차를 타고 가야 번듯한 건물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서울 도착. 이것은 지금의 금호고속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국적인 노선망을 갖춘 고속버스 운수사, 명실상부한 그룹으로 성장도 하면서 금호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하지만 금호고속이기 전에 이미 오랜 기간 광주고속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도 했기 때문에 호남 지역 사람들의 기억에도 남아있고 운수 역사에서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정식으로는 금호고속으로 활약하고 있지만 광주고속 도색을 하고 다니는 차량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광주고속 이야기를 잠시 꺼내보는 겸사 광주고속 도색 버스로 광주에서 상경해보겠습니다. 서울까지 함께할 광주고속 도색 버스. 이 버스는 오후 6시에 광주에서 출발합니다. 내부로 들어가니 조금 큼지막한 화면이 앞에 들어옵니다. 좌석 지정제로 운영되고 빈자리와 이미 발매 완료된 좌석 여부도 알 수 있죠. 18시가 되자마자 바로 문을 닫고 나서 터미널을 빠져나옵니다. 정확한 출발 지점은 광주 서구의 광천동 유스퀘어, 광천동 이 편한 세상 아파트 근처에 버스터미널 앞 교차로로 나가서 좌회전하고 무진대로로 들어갑니다. 고속버스가 출발하면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 안전수칙도 설명해주죠. 최대한 알기 쉽게 자막과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들고가도로 옆쪽으로 빠진 다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빛고울대로로 들어갑니다.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할 건데 빛고울대로를 통해 가다 보면 독립IC가 나옵니다. 독립IC에서 들어갈 땐 요금소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있지만 조금 뒤 광주 요금소가 나올 겁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한창 옛날의 호남고속도로 그리고 그 주변 모습은 지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금소의 모습도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는데 하이패스 체제이기 때문에 그냥 고속으로 통과하면서 통행권 발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고 카드가 삽입되어 있어서 마지막에 고속도로 통행 요금을 요금소에서 자동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광주에서 벗어나서 먼저 전남 장성군으로 들어섰습니다. 장성 IC 쪽으로 넘어가는 중 모째터널을 지납니다. 2012년 모째터널이 신설되면서 도로 선형이 고쳐진 것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노령 인근 구간까지 급커브나 급경사가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 탄 버스는 프리미엄 버스인데요. 연식은 2025년식, 말하자면 새 차죠. 이렇게 각 좌석마다 작은 화면이 설치되어 있고 안내 버튼을 누르면 안전수칙과 관련한 내용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기능은 휴대용 단말기와 USB 연결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래 프리미엄 버스는 라디오 기능이나 TV 시청 기능도 있었는데 최근으로 오면서 TV는 위성방송 안테나를 설치하지 않는지 사용할 수 없게 됐고 라디오 기능도 제가 탄 2025년식에는 없었습니다. 프리미엄 버스에서는 테이블과 컵홀더, 휴대전화 무선 충전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선 충전만 가능한 게 아니라 이렇게 유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충전하면서 촬영하던 것이라 배터리 잔량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죠. 화면 옆에는 옷걸이도 있습니다. 동그란 걸 눌러서 거치대를 나오게 하고 모자 같은 걸 걸어서 사용할 수 있죠. 등받이를 눕히거나 다리 받침대를 펴는 건 오른쪽에 있는 레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등받이는 최대 160도 정도 눕힐 수 있다고 하죠. 머리 받침대 위치도 직접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시트의 경우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뭔가 어색하다고요? 그럼 이 커튼으로 가리면 됩니다. 광주고속, 금호고속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 운수사 명입니다. 금호고속에서도 공식적으로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금호의 역사는 1946년부터 시작되는데 본래는 택시 영업이 시초였고 1948년 광주여객 자동차 주식회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외로 나가는 버스 사업을 시작합니다. 1967년 광주여객 자동차가 서울 광주 간 버스 운행을 시작하고 1970년대부터는 광주고속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여기서 우정의 거북이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고속버스 운수사들은 저마다 동물 로고를 쓰는 것이 흔했고 지금도 어느 정도 흔적이 남아있어 동부고속과 중앙고속에서 동물 로고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해당 도색을 오래 쓴 것이기도 한 만큼 동물 로고도 자연스레 남아있는 셈이겠네요. 광주고속이라는 이름을 통해 알 수 있듯 호남 지역에서 시작한 운수사이지만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수도권과 충청, 영남 지역에도 진출하고 심지어는 강원 지역 노선망도 있습니다. 1990년대 금호고속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고속버스뿐만 아니라 건설이나 항공사 그리고 그 외 다른 업종까지 그룹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해외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대기업 반열까지 오른 금호였기에 명성도 당연히 뒤따르는 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2000년대 행한 그 M&A와 세계 금융위기 이후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새가 꺾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도 금호품에 남아있다는 것과 지난해쯤부터 건설과 고속버스가 재무 상태 개선이 됐다는 것이죠. 여담으로 동부고속도 잠시 짚고 가자면 현재 DB가 되는 동부그룹 산하 대기업 고속버스 운수사였지만 역시 세계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사모펀드에 매각됐고 지금은 경북고속과 계열관계이기 때문에 금호고속과는 다르게 끝내 모기업으로 돌아가지 못한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요즘에 볼 수 있는 광주고속도색에 대해서는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기준으로 2022년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시작은 직행부서였고 올해인 2025년에는 고속부서에서도 몇 대 도입됐습니다. 오직 프리미엄 버스만 광주고속 도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갈색 바탕의 프리미엄 골드 도색이었지만 금호고속 원도색으로 한번 바뀌었다가 광주고속 도색으로 또 한번 바꾼 겁니다. 덕분에 레트로의 귀환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전세버스도 광주고속 도색을 사용하고 있다고도 하니 혹시 지나가다 광주고속 도색 한번 보면 여러분의 기억 속이라도 잘 저장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광주에서 출발한 지 1시간 1분 경과 서울에는 오후 9시 23분 도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버스는 서전주 IC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완주군에 소재하는 IC이지만 전주시로 들어가는 길목 중 하나이기도 한 걸 생각하면 1시간대에 전주로 온 거나 마찬가지죠. 전주 IC는 서전주 IC 다음에 나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은 전주 IC에서 나가야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삼내 IC도 지나고 이제 이 버스는 익산시로 접어들어서 이번에는 익산 분기점입니다. 장수 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만나는데 해당 고속도로는 완주 분기점에서 순천 방향 고속도로와도 만납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완주고속도로, 새만금 포항고속도로 본선과 지선, 그리고 여기선 다 말을 못했지만 다른 고속도로 노선들도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고속도로 노선망도 발전했다는 걸 알 수 있죠. 호남고속도로에는 여산휴게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어서 익산 미륵사지 휴게소죠. 이 휴게소는 통과하고 이 다음에 나오는 논산 분기점에서 논산 천안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충남 논산시에서부터 천안시까지 최단 거리로 이어주는 고속도로 노선인데 2000년대 이 고속도로가 개통하면서 더 이상 대전을 통해서만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말이면 꽤나 혼잡해지고 많이 막히기 때문에 굳이 이 고속도로로 안 가고 대전으로 우회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논산 천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중에는 공주시를 거칩니다. 탄천 IC에서는 호남고속철도 공주역과 연결됩니다. 출발한 지 1시간 30분 넘었고 이제 어두워졌는데요. 이때 쉬었다 가겠다고 안내합니다. 올리도 봐야 할 것 같았는데 잘 됐네요. 외부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간 것 같거든요. 일단 너무 더운 관계로 찬 음료를 편의점에서 좀 구매해왔습니다. 요즘에는 편의점 가면은 이런 냉커피가 또 팝니다. 앞에 에어컨 바람도 쐴 거고 제대로 한번 지져봐야죠. 8월 말까지 엄청난 더위의 연속이었죠. 찬 커피도 마시고 냉방 잘 되는 버스 안으로 들어가서 남은 여정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에서 나온 시간은 19시 56분. 아직은 충남 공주시입니다. 이때부터 독서 등 사용이 가능해졌는지 이렇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분위기 한번 괜찮네요. 2인 휴게소 다음 차례에 있는 휴게소는 정한알밤 휴게소인데요. 다른 고속버스 노선으로 갈아탈 수도 있는 환승 휴게소 영업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속버스 노선은 정한알밤 휴게소에 공식적으로 정차하는 곳으로 정해져 있는 차량편들이 거의 없는 수준이고, 다른 휴게소에서 쉬고 가는 경우가 있어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정한알밤 휴게소도 결국 중간 정류소로 취급되는 것이기에 한 고속버스 노선의 차량편이 정한알밤 휴게소를 공식 미경유한다고 하면 정류소로서의 승하차나 환승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슬슬 막바지로 접어들려고 합니다. 차량 터널. 제 경험상 남쪽으로 갈 때 상습 정체 때문에 항상 고생하기도 하는 그곳이기도 하죠. 이때는 막힘없이 시원하게 달릴 수 있었고, 이제 천안분기점입니다. 천안분기점부터 서울까지는 경부고속도로만 이용하면 됩니다. 천안분기점까지는 주로 편도 2차로 구간이 연속됐다고 하지만, 천안분기점 이후 경부고속도로는 차로수가 많고 폭도 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버스 전용 차로가 시행되기도 하는데요. 평일에는 서울 안성간, 주말에는 천안을 포함해 대전광역시 신탄진까지 구간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됩니다. 경부고속도로에 들어간 시각이 오후 8시 26분. 천안시 구간에서는 그냥 다른 차로로 가야 합니다. 북천안 IC를 지나고 조금 더 가서야 평일 버스 전용 차로 시작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경기도 안성시 구간 이북은 고속시외버스도 많지만 광역버스 노선과 차량들이 더 늘어나게 됐고, 통근버스도 꽤 많이 드나들고 있어서 지난해 중부터 평일 버스 전용 차로 시종점을 오산시 쪽에서 안성시 쪽으로 바꾸면서 연장됐습니다. 한편 버스 전용 차로는 20시 40분경부터 이용하기 시작했으니 20분 정도만 사용이 가능했죠. 버스 전용 차로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다른 차선에서의 정체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최대한 막힘없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동탄 인근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을 지났고, 마지막으로 만나는 터널인 경부 동탄 터널도 이용합니다. 경기도도 예전보다 더 많이 발전되어서 동탄 인근에서도 번듯한 큰 건물을 볼 수 있을 정도죠. 주거단지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오후 9시, 이제 신갈분기점입니다. 이때부터 버스 전용 차로는 시행 종료인데요. 시간 되면 나와야겠죠. 신갈분기점 이후에는 성남시 구간으로 들어가서 죽전휴게소와 판교 쪽을 지나게 됩니다. 서울요금소도 성남시 안에 소지하고 있죠. 완전히 옛날 같으면 서울요금소는 정말 서울에 있었지만, 지금은 판교 IC가 나오기 전에 서울요금소를 먼저 만나도록 구조가 짜여 있습니다. 서울요금소를 지날 때 또 한 번 큰 건물을 볼 수 있죠. 성남 분당경찰서도 있지만 분당 두산타워도 볼 수 있습니다. 판교 IC에서도 역시 큰 건물들이 보이는데요. 이른바 판교 테크노밸리가 조성되어 있어서 사업체들이 이쪽에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금토분기점과 달래내곡의 구간을 다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시종점부는 공식적으로 양재 IC이고, 이후부터는 서울시의 간선도로 구간에 해당합니다. 양재 IC까지 와야 비로소 진짜 서울에 소재한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버스는 서초구에 소재한 센트럴시티 터미널로 들어갑니다. 일명 강남고속버스 터미널의 호남선 터미널이죠. 그래서 양재 IC에서 금방이면 나오는 반포 IC에서 빠져나갑니다. 사실 반포 IC는 강남 터미널이 종착지인 고속버스라면 다 이용하는 것이죠. 꽤나 혼잡한 때도 있습니다. 지하철 9호선 사평역과 3호 가든 사거리를 직진해서 지나가고, 사평 지하차도 옆으로 빠져서 고속터미널역 3번 출구 앞을 지나가면 센트럴시티 터미널 구내 입구입니다. 오후 9시 24분쯤 되어서 서울에 내렸습니다. 이렇게 광주고속도색버스로 광주에서 상경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인프라 등이 발전되면서 교통이 편리해졌고, 거리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100% 옛날 느낌을 영상에서 살리지 못한 게 아쉬운 대목이지만, 한 번쯤은 예전 기억을 꺼내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광주고속도색버스는 호남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과 같은 영남 지역에서도 한 번씩은 볼 수 있습니다. 광주고속의 거북이, 그리고 금호고속버스는 오늘도 마냥 달립니다. 넓은 들과 푸른 산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말입니다.